엄마, 나 큰일 났어요.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달라고? 15억 중에서 8억만. 8억만 주시면 정리할 수 있어요. 새벽 5시 정분옥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일은 4해를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무릎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일어나 차를 우렸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스름한 골목길이 보였고 저 멀리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분옥은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다. 25에 시집와서 이 동네에 뿌리를 내렸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50년 가까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손이 트고 발이 부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다. 수십 년간 무, 배추, 고춧가루를 만지며 굳어진 손가락 사이사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벌어들인 돈 한 푼 한 푼이 모여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이 낡은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건물은 정말 낡았다. 벽돌 사이사이 금이 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지만 분옥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했다. 1층은 작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 2층과 3층엔 원룸들이 빼곡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그녀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그날 밤 분옥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직 아들이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섰다. 아들 김영호는 그녀의 자랑이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며느리도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자를 만나 결혼해 예쁜 손자, 손녀까지 낳아주었다. 분옥은 가끔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동네가 이 낡은 건물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공무원들이 찾아와 보상에 대해 설명했고 분옥은 깜짝 놀랐다. 15억 원이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며 분옥은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했다. 그녀가 평생 벌어본 돈을 모두 합쳐도 이런 큰 돈은 처음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은 금세 가족들에게 퍼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축하한다며 안아주었지만 분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기 때문이다. 분옥은 통장에 찍힌 15억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 돈은 그녀의 평생의 결실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50년 남편을 잃고도 굴복하지 않았던 10년 그 모든 세월의 보상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선물 같기도 했다. 이제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그녀에게 하늘이 내린 마지막 축복말이다. 하지만 분옥은 아직 몰랐다. 이 돈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그 15억 원이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분옥의 평생에 걸친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보상금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평소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던 아들 영호가 연일 집을 찾았다. 처음엔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냐며 안부를 묻더니 며칠 후부터는 보상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 아직 생각해보고 있다. 분옥이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영호의 얼굴엔 미묘한 짜증이 스쳤다. 과거 같으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며 무관심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호가 며느리 수정과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다. 아이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동안 영호는 은근슬쩍 화제를 꺼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보상금 말이에요. 15억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분옥은 아들의 말투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돌려 말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직설적이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신의 것인 양 말하고 있었다.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다. 물론 어머니 돈이죠. 하지만 저도 어머니 아들이고 이 집안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평소 얌전했던 그가 어머니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수정이도 일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이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하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돈을 다 쓸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요? 우리 차례. 분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좀 나눠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나눠서 관리. 절반만이라도.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그 순간 수정이 벌떡 일어났다. 여보 그만해요. 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폭발한 것이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영호는 아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 수정아,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어머니도 우리 사정 아시잖아. 그래서 그 돈을 달라는 거니? 분옥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순간 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충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변한 태도였다. 평소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아들이 돈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정의 반응은 더욱 차갑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그 돈 받으면 우리 가정이 끝장납니다. 뭔 소리야? 돈이 있으면 더 좋아질 텐데. 좋아져요? 여보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남편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신은 돈 관리를 못해요. 그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뻔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 사람한테 큰 돈 주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분옥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자신의 돈을 두고 다투는 아들과 며느리.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내는 모습. 이것이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나? 그만해. 분옥의 외침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다들 집에 가거라. 어머니, 가라고 했다. 영호와 수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분옥은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 가족이 떠나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영호와 수정이 길에서도 계속 다투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 사이에 끼어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분옥은 깨달았다. 15억이라는 숫자가 가족의 얼굴에 가면을 씌웠다는 것을, 그동안 감춰져 있던 욕망의 그림자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분옥은 잠들 수 없었다. 오늘 본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과연 이 돈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분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일요일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영호는 연락도 없이 사라졌고 수정만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분옥은 며느리의 거뜬하지 않은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어머님, 영오빠 혹시 연락 안 받아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냐? 아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요. 수정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불안한 표정이 분옥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목요일 밤 11시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분옥이 문을 열자 술에 취한 영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양복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엄마, 영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출다. 분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그녀의 어린 아들이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런 몰골로? 엄마, 나. 영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분옥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다. 어려서부터 울음도 잘 안 보이던 아들이 어른이 되어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진정하고 말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니? 분옥은 아들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따스한 손길에 영호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영호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절망만이 가득했다. 엄마, 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나 도박을 했어요. 그 말에 분옥의 온몸이 굳어졌다. 도박? 그녀의 아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하는 걸 보고 한두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했다. 바카라라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조금씩 이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걸었죠. 얼마나? 2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용돈 정도로. 그런데 잃으면 따려고 더 큰 돈을 걸고 이기면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걸고. 영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고 있었다. 얼마나 잃었니? 말해봐라. 분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영호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4억, 아니 5억 정도. 뭐라고? 분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5억을? 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대출 받았어요. 카드론, 캐피탈, 은행. 빌릴 수 있는 곳은 다 빌렸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집을? 네. 수정이는 몰라요. 서류를 제가 혼자 처리했거든요. 이제야 며느리의 불안한 표정이 이해됐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 거니?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한 7억 정도. 분옥은 현기증을 느꼈다. 7억이라는 빚. 아들이 어떻게 그런 큰 빚을 질 수 있었나?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하다는 거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엄마,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이 망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요. 회사에까지 찾아와요. 수정이랑 애들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을 달라고? 15억 중에서 8억만. 8억만 주시면 정리할 수 있어요. 분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에 너는 정말.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분옥이 벌떡 일어섰다. 도박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못 끊겠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고. 그 생각뿐이에요. 영호의 고백은 계속됐다. 그는 이미 도박 중독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도박장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도박을 했다. 이럴 때마다 더 큰 돈으로 만회하려 했고, 그럴 때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쟁이들이 뭐라고 하던.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엄마,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말에 분옥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아들이라도, 그래도 그는 그녀의 피부치였다. 자신이 10달을 품고 낳아 기른 소중한 아들이었다. 밤이 더욱 깊어갔다. 영호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분옥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와 이런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했다. 1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분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의 고백 이후 이틀이 지났다. 분옥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도박빚 때문인지 아니면 더 큰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토요일 오후 수정이 혼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고 표정도 어두웠다. 분옥은 며느리를 맞으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아이들은? 학원에 맡겼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그녀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분옥도 조용히 차를 끓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가가 부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영호 오빠가 어머님께 말했나요? 무슨 말을? 도박 얘기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저도 알고 있었어요. 벌써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네. 처음엔 숨기더니 나중엔 숨길 수도 없더라고요. 카드 명세서, 대출 통지서, 독촉 전화. 다 제가 받았거든요. 수정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말했어요. 수없이 말렸어요. 울며 불며 그만하라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오빠는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도박할 때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집에 있어도 핸드폰만 보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반대했구나. 네. 그 사람한테 큰 돈이 들어가면 정말 끝이에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1년간 혼자 견뎌온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잡아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분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수정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정의 고백이 시작됐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남편이 도박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얼마를 잃었는지 확인해야 했고 빚쟁이들의 전화를 대신 받아야 했다. 아이들 앞에서도 언제나 긴장해야 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왜 항상 화나 있어? 우리 집에 왜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이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면서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혼자 다 처리했대요. 분옥은 며느리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젊은 여자가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뎠다니. 수정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슬픔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오빠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무서워요. 도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까지 망가져요. 아이들까지 망가져요. 분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혼?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다. 이혼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 양육비, 새로운 집 보증금, 당분간 생활할 돈. 그래서 어머님의 그 돈. 그 15억 원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분옥의 온몸이 굳어졌다. 며느리도 결국은 돈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5억 원 정도면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 원. 네, 저는 오빠처럼 탕진하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비랑 생활비로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수정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분옥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다. 아들은 도박으로 망가졌고 며느리는 그 아들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수정아, 이혼이 답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오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도박 중독은 병이에요. 치료받지 않는 한 계속될 거예요. 그럼 치료를 받게 하며 억지로 받는 치료는 소용없어요. 본인이 원해야 하는데 오빠는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도 인정 안 해요. 수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오빠가 서명만 하면 돼요. 벌써 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오빠가 어머님께 8억 원 달라고 했죠. 그 돈 주시면 안 돼요. 왜? 그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또 도박하다가 다 날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수정의 말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차라리 그 돈을 저한테 주세요. 적어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거니까요. 분옥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정이 떠난 후 분옥은 혼자 남겨졌다. 거실에는 여전히 며느리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분옥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 누가 알았을까? 15억 원. 그 숫자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다. 일요일 아침 영호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돈. 그 8억 원 말이에요. 분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여전히 돈 얘기만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 영호야, 내가 정말로 도박을 끊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빚만 정리되면 절대 안 해요. 정말로? 네, 맹세해요. 하지만 영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분옥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수정이가 너와 이혼하려고 한다. 뭐?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더구나. 그럴 리가.
수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제 여기 와서 직접 말했다. 영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애도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수정이가요? 아이들과 새 출발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수정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다.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수정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아빠, 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영호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수야, 딸기야, 아빠가 여기 있네. 하지만 아이들은 예전처럼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무언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님, 오빠랑 얘기 좀 해봤어요? 수정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감정이 식어 있었다. 수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영호가 아내에게 다가갔다. 할 얘기 없어요. 이혼은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몇 번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어제도 도박했죠? 그건. 빚쟁이한테 전화 왔어요. 어제 또 300만 원 잃었다고. 분옥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며칠 전 그렇게 울며 후회한다던 아들이 또 도박을 했다는 것이다. 영호야, 그게 사실이냐? 엄마, 그건. 사실이에요, 어머님.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돈이 생기면 더 큰 도박을 할 뿐이에요. 그 순간 영호가 폭발했다. 그래. 했어. 또 했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 벌써 몇 번째 마지막이에요? 수정아,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못 믿어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보며 울기 시작했다. 분옥은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았다. 얘들아, 괜찮다.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만해. 다들 그만해. 분옥이 외쳤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애들 앞에서 이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분옥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희들 둘 다 똑같다. 어머님, 결국은 둘 다 내 돈만 팔아보고 있잖니. 영호와 수정이 할 말을 잃었다. 영호는 도박빚 갚자고 8억을 달라 하고 수정이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고 5억을 달라 한다.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돈이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냐? 분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왔다. 15억 원이 담긴 그 봉투였다.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냐? 영호와 수정이 그 봉투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탐욕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어머님, 수정아, 정말로 이혼할 거니?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영호야, 정말로 도박을 끊을 수 있겠니? 네. 엄마, 이번엔 정말로. 하지만 영호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분옥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이 돈이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파멸로 이끌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분옥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을 구해야 할까? 며느리와 손자들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서 손을 떼야 할까? 15억 원이 담긴 봉투. 그것은 이제 가족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 있었다.
분옥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분옥의 속삭임이 무거운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간 분옥은 잠들지 못했다. 15억 원이 담긴 봉투를 바라보며 자문했다. 누구를 구해야 하나? 아들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아무도? 이 돈은 내 평생의 결실이다. 분옥이 혼자 중얼거렸다. 50년 가까이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를 누군가에게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다. 수요일 오후 분옥은 수정을 따로 불렀다. 수정아,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혼해. 수정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지킬 거야. 5억 원은 줄 수 없다. 분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 집에서 당분간 살아라. 아이들도 여기서 키우고 내가 도와줄게.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큰 도움이었다. 대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 욕을 하지 마라. 목요일 저녁 영우가 찾아왔다. 8억 원은 줄 수 없다. 영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엄마가 너를 포기한다는 건 아니야. 분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영호야, 병원에 가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해. 엄마, 저는 중독자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내가 어제 또 도박했다면서. 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호야, 엄마가 돈을 주면 넌 또 도박할 거야. 분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 잘못을 책임지는 건 내 몫이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자. 빚 문제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영우도 울기 시작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고 남자답게 책임져라. 일주일 후 영우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상담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도박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주 3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수정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이혼 절차도 조용히 진행했다.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분옥은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생활에 점차 적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보였다. 영우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정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분옥은 15억 원이 담긴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 돈은 아직 쓸 때가 아니었다. 정말 필요할 때 지혜롭게 사용할 날이 올 것이었다. 돈이 가져온 시험은 끝났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파괴하지는 않고 있었다. 15억 원은 이제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 있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